이놈의 김장, 이제 집어치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댁 마당엔 빨간 김치가 사방에 쏟아져 있었고 남편이 김치독을 내동댕이 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시누이는 저게 며느리냐? 고 소리쳤어요.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수군거렸고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게 절 위한 거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손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다는 말만 안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한계였어요. 왜 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5시 시어머니 강인숙의 집 마당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900폭이었죠. 은채야, 빨리 나와. 김장 모임에 약속했잖아. 강인숙이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박은채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많이 여윈 모습이었죠. 어머니, 배추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 동네 품앗이 약속했다니까.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소문났어. 은채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웃 김 권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약해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은채 씨 수술은 언제 하셨어요? 아, 얼마 전에요. 별거 아니에요. 은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수술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동네에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남의 눈 의식하는 시어머니 강인숙이 두고두고 구박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주말 시누이 미선이 집에 왔습니다. 40대 미혼 여성이었죠. 엄마, 김장 어떻게 돼가? 은채가 하고 있어. 근데 손이 좀 느린 것 같아.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척만 한다니까. 아유, 암튼 처음부터 별로였어. 은채가 입술을 꽉 깨물고 배추만 다듬었습니다. 저녁, 남편 태훈이 퇴근했어요. 은채야, 괜찮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은채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900포기를 다듬어야 했죠.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은채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너무 창백했죠. 은채야, 괜찮아? 남편 태훈이 화장실 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강인숙은 달랐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런 걸로 징징거리지 않았어. 김장이 원래 힘든 거야. 은채의 손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계속 담가서였죠. 손끝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손이 너무 아파서요.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아프면 약 바르면 되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은채가 밴드를 붙였지만 찬물에 계속 담그니 금방 젖어버렸어요. 빨갛게 물든 밴드를 보며 은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선이 또 마당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은채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없나 봐요. 저희 회사 후배들도 그래요. 조금만 일해도 힘들다고 난리예요.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은채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태우는 또 야근이었죠. 혼자서 배추를 다듬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은채가 마당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갈 힘도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새벽 4시 은채가 추위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대야 옆물이 얼음이 되어 있었죠. 은채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은채가 배추 다듬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심하게 토했어요. 물도 못 마실 지경이었죠. 강인숙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네. 금방 나갈게요. 은채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채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박은채 환자분이시죠? 항암 치료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로 예약되어 있는데요. 은채가 전화를 받으려는데 미선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환자 보호자인데요.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선이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언니, 그거 중요한 전화였어요. 김장 끝나고 병원 가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강인숙도 거들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약속은 지켜야지. 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은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마당으로 나가 배추를 집었어요. 사실 은채는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를 3분의 2나 절제한 상태였습니다. 수술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채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은채야, 손 좀 빨리 움직여. 내일까지 다 끝내야 한다고. 강인숙이 재촉했습니다. 은채의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김장을 멈추면 동네에 병을 숨겼다고 소문날까봐,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된 시모로 만들었다고 타박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태훈이 잠깐 들렀습니다. 은채야,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아. 은채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훈은 어머니 눈치를 보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흘째, 은채가 김치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심해졌어요. 은채가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습니다. 빨간 액체가 나왔어요. 비었죠. 쿵 소리를 내며 은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선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또 연기하네. 엄마, 119 부르면 동네 망신이야. 그냥 좀 쉬게 놔둬. 강인숙은 쓰러진 은채를 확인하지도 않고 김치 상태만 살폈습니다. 김치가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에휴. 그때 마침 태훈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죠. 은채야, 은채야. 태훈이 은채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병원 가야 해. 태훈아, 잠깐만. 강인숙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웃들이랑 약속한 거 알잖니. 내일이면 끝나. 응급한 것 같지도 않고. 태훈이 망설였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근데 이번 한 번만 더 참자. 어머니가 이웃들이랑 약속하신 거야.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침묵.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태훈이 은채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강인숙이 방문을 열었어요. 은채야, 양념이 아직 안 끝났어. 나와서 좀 도와줘야겠어. 은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죠. 그날 밤 은채가 받았어야 할 병원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전화를 끊어버렸으니까요. 그 결정 때문에 은채의 항암 1차 치료 일정은 일주일이나 미뤄지게 됐습니다.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주일이었죠. 김장이 끝난 다음 날 은채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태훈이 급하게 응급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200까지 떨어졌어요.
폐혈증 직전입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항암 일정을 놓치셨네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태훈이 은채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연애팀 재직 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10년 근속 표창장, 요리대회 수상 경력.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급 호텔 한식당 연애팀, 10년 근속, 우수 직원 표창, 요리대회 금상.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몰랐는지. 태훈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꽉 쥔 채로요. 내가 뭘 한 거지.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번만 더 참자. 그 말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10년 동안 호텔에서 수백 명분의 음식을 책임지던 사람. 그런 사람이 900포기 김장을 혼자 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은채가 보였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내. 태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며칠 후 동네 김장 품앗이 모임 날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강인숙 집 마당에 모여 김치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권사님, 올해도 김치 맛이 예술이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담가요? 강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예요. 비법이 따로 있죠. 이웃들이 감탄했어요. 그때 태훈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태훈을 쳐다봤어요. 강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김치 레시피,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내 은채는 10년 동안 특급 호텔 연애팀에서 일한 조리사였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께 이 레시피를 알려드렸고요. 태훈이 호텔 재직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손글씨로 쓴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이게 아내가 직접 쓴 레시피입니다. 어머니께서 자랑하시던 그 김치요. 이웃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 권사가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자랑하시던 게, 네, 전부 제 아내 솜씨였습니다. 강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권사님, 그동안 며느리 분 레시피를.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구나. 호텔 조리사 출신이면 프로잖아. 이웃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강인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도요.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강인숙만 혼자 남았어요. 김치독 앞에 멍하니 서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무렵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선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 김장도 안 도와주는 며느리 은채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이었죠.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없네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지만 태훈은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기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인숙이 은채의 김치를 동네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강인숙 명인의 전통 김치라는 이름으로요. 통장 내역을 보니 입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2년 동안 총 4,800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은채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태훈이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통장을 내밀었어요.
강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내가 담근 김치니까. 은채 레시피로 담근 김치 아닙니까? 은채가 직접 담근 것도 있고요. 어머니는 은채한테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강인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도와주는 것과 착취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은채 노동력을 2년 동안 착취하신 거예요. 태훈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예훼손과 부당이득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부당이득, 그리고 환자 학대까지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태훈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인숙과 강미선, 두 사람 모두였죠. 며칠 후 강인숙과 미선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고소당했대. 김치 팔아서 돈 벌었다면서? 강인숙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강인숙과 미선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은채는 건강이 조금 회복돼서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결혼 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특급 호텔 연애팀 조리사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웃들에게 자랑하시던 김치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김치도 대부분 제가 담갔습니다. 의료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위암 3기 환자가 수술 3주 만에 장시간 찬물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미선의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미선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왜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미선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아프면 집에 가라는 말 들었어요. 아픈데도 참고 일했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은채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겪은 고통을 은채한테도.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은채야. 정말 미안해.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인숙에게 위자료 500만 원, 김치 판매 수익 전액 4,800만 원 반환을 명합니다. 피고인 강미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명합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온라인 사과문 게시를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은채가 법정을 나서는데 미선이 다가왔어요. 은채야,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아팠었어. 그걸 핑계로 널 아프게 했어.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됐어요. 퇴원 후 며칠 뒤 은채가 집에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마당엔 여전히 김치독들이 남아 있었어요. 강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채야, 정말 미안하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인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은채가 강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김치 안 담급니다. 강인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먹고 싶을 때, 만들고 싶을 때만 만들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마당에 김치독을 하나씩 들어 비우기 시작했어요. 빨간 양념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강인숙이 말리려 했지만 은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김치독까지 비웠습니다. 억압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작은 김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은채의 저염 김치 마이너스 위암 환자를 위한 건강 김치. 은채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공방 테이블 위 작은 메모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은 3포기만 은채가 스스로 정한 양만큼만 작업하는 거였죠. 환자 가정에 김치를 배달하고 돌아온 은채에게 한 고객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잘 먹어요. 고맙습니다.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은채가 공방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만들어? 아무것도. 그냥 쉬려고. 그래, 쉬자. 두 사람이 빈 테이블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김치가 없는 식탁. 은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900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즐거워. 태훈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의 손은 이제 상처가 아물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은채에게는 만들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은채가 겪었던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